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과목 데이터베이스에서 DB 구축의 문제 3번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10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부터 볼 건데요. DB 구축의 배점은 25점이고 해당 문제에서 저희는 25점을 모두 획득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오늘은 샘플 3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해당 실습 파일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괄로 1번 문제부터 바로 볼게요. 회원 목록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각 테이블을 완성하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각 3점의 배점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먼저 볼게요.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는 A-01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와 하이픈 기호 그리고 숫자 2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동그라미 1번에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쵸?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하고요. 숫자 입력은 0에서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픈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입력 마스크를 한번 직접 적어 볼게요. 우선 마스크 형식을 설정을 해주어야겠죠. 자, 마스크 형식을 저희가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영문 대문자죠. 그러면 악센트가 이렇게 앞쪽이 큰 쪽이 오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영문자, 한글이나 영어와 같은 문자가 표현되도록 L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픈 적어주고 숫자 입력받는 서식기호 0, 0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 마스크 형식을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서식 기호 저장 유무를 적어 주어야 되는데 데이터 입력 시에 서식 문자를 저장할지 여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하이픈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하니까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고 0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입력 마스크는 해당 속성에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회원 목록 테이블의 회원 번호와 성명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어떤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라는 유형도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회원 번호라는 하나의 필드와 성명 필드를 묶어서 하나의 기본 키로 설정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회원 목록 테이블의 만료일 필드에 입력되는 날짜는 가입이 필드에 입력된 날짜보다 크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유효한지 검사를 하는 속성이 유효성 검사 규칙이었는데 이번에는 보게 되면 필드가 두 개가 있어요. 만료일 필드가 있고 가입일 필드가 있죠. 저희가 앞서 어떤 필드의 속성을 지정할 때 하나의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해당 필드에 해당되는 속성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에 보게 되면 만료일 필드가 있고 그리고 가입일 필드가 있죠. 자, 이때는 두 개 이상의 필드를 사용을 해서 유효성 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조금 있다가 액세스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회원 목록 테이블에 갱신 안내 필드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하나의 필드를 새로 추가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yes, no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자, 동그라미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목록 테이블의 구분 필드에 다음과 같은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조회 속성이란 것은 테이블의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어떤 필드가 있잖아요. 필드에 자,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테이블에 사용자가 값을 일반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값을 입력할 때 사용자가 마음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록이 있고 해당 목록에서 사용자가 값을 선택해서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조회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목록에 표시될 값을 선택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즉, 테이블 쿼리가 있고요. 값 목록이 있고 필드 목록이 있습니다. 우선 값 목록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이 목록에 입력할 값을 표시를 해주는 게 값 목록이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테이블 쿼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 이름을 원본으로 사용할 때는 필드 목록을 사용을 하는데요.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은 값 목록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가끔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선택하라는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필드 목록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회원 목록 테이블의 구분 필드에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콤보 상자의 형태로 A, B, C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디에서 값을 가져오라는 내용이 없죠. 그러면 해당 유형은 값 목록을 통해서 저희가 A, B, C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액세스를 통해서 바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구축의 소괄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과목 테이블의, 자, 우선 과목 테이블에서 설정을 한다, 그쵸? 그러면 우선 과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과목 테이블 같은 경우는 과목 코드, 과목명, 회비, 비고 이렇게 필드가 구성된 테이블이네요. 그쵸? 해당 과목 테이블에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줄게요.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들어와서 저희가 입력 마스크를 설정할 필드는 과목 코드 필드다. 그쵸? 그러면 해당 과목 코드 필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의 필드 속성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설정할 내용은 입력 마스크다. 그쵸? 그러면 해당 입력 마스크 부분에 저희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 대문자 한 개니까 악센트 기호를 앞쪽으로 크게 열어주시고요. 대문자 L 그리고 하이픈 기호 숫자 2개 00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픈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하라고 하니까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고 하이픈과 같은 서식 문자를 저장할 수 있도록 0을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입력 마스크는 잘 설정한 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문제는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과목 테이블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목록 테이블에서 기본 키를 설정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저희가 작업할 회원 목록 테이블에서 바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회원 목록 테이블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왔고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회원 번호 필드와 성명 필드를 묶어서 기본 키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그쵸?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 회원 번호 필드를 클릭을 해줄 건데요.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당 필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성명 필드도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필드가 두 개가 선택된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기본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키를 누르면 앞쪽에 열쇠 모양 생긴 거 보이시죠? 즉, 문제에 나오듯이 회원 번호와 성명 필드를 기본 키로 잘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 필드 여러 개 선택할 때 컨트롤 키 누르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과목 필드를 클릭하고 만료일 필드도 클릭하려면 컨트롤 누르고 해당 필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문제 볼게요. 회원 목록 테이블의 만료일 필드. 자, 해당 만료일 필드가 있고요. 만료일 필드에 입력되는 날짜는 가입일 필드, 가입일 필드에 입력된 날짜보다 크도록, 즉 가입일보다 만료일이 더 뒤에 있어야겠죠. 이러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할 건데요. 저희가 앞서 봤던 것은 만료일 필드에
어떤 필드 속성을 선택을 하려면 만료일 필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속성 창에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필드 두 개를 이용을 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요. 위쪽에 보면 속성 시트라고 있어요. 그쵸? 해당 속성 시트를 이용을 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때 필드가 두 개 이상이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 필드 속성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속성 시트에서 설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속성 시트를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이러한 속성 시트가 나오죠. 즉, 이 테이블에 대한 속성 시트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 개의 필드를 이용을 해서 어떤 속성을 설정할 때는 해당 속성 시트를 이용을 해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작성해 볼게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보이죠? 여기에 답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우선 만료일 필드가 나온다. 그쵸? 필드명을 입력할 때는 대괄호 안에 묶어서 일반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료일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만료일 필드에 입력되는 날짜는 가입일보다 크도록이죠. 자, 그러면 가입일 이렇게 적어 주시면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의 포인트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때 두 개 이상의 필드를 사용하면 테이블 디자인에 있는 해당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작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 문제를 볼게요. 회원 목록 테이블에 갱신 안내 필드를 마지막 필드, 즉 전화와 번호 필드 다음에 어떤 필드를 추가하라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갱신 안내 필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갱신 안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은 yes, no 형식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데이터 형식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해당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yes, no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 나온 것처럼 갱신 안내 필드를 추가를 했고 데이터 형식은 yes, no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5번 문제입니다. 회원 목록 테이블의 구분 필드. 자, 우선은 구분 필드를 클릭해 볼게요. 구분 필드에 조회 속성을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구분 필드에 조회 속성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필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속성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조회라고 보이시죠?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하니까 해당 조회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회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보이시나요?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문제에 보게 되면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내라고 하죠. 그래서 콤보 상자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행 원본 유형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문제에서 봤듯이 테이블 쿼리가 있고 값 목록이 있고 필드 목록이 있죠. 근데 문제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값 목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 값 목록을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저희가 값 목록으로 표시할 원본 데이터를 행원본에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문제 보게 되면 A, B, C가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하죠. 그래서 행원본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이때 세미콜론으로 데이터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세미콜론, B, 세미콜론, C라고 적게 되면 값 목록으로 A, B, C가 표시되도록 선택을 해준 게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행 원본을 적을 때 세미콜론을 입력하는 것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보통 목록에 표시될 때 A, B, C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쵸? 이렇게 행을 구분할 때는 보통 세미콜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열을 구분할 때, 즉 A, B, C 옆으로 이렇게 열을 구분할 때는 보통 콤마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런데 저희는 목록에 표시되는 형태는 A, B, C 이렇게 행이 구분되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 원본 유형에서 데이터를 구분할 때는 A, 세미콜론, B, 세미콜론, C 해서 세미콜론으로 데이터를 구분한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을 구분할 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회 속성을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소갈로 1번의 문제풀이는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가 조회 속성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만 데이터 시트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회원 목록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저장하라는 내용이 나오면 저장해 주시고요.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구분 필드에 조회 속성을 설정을 했죠. 자, 구분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클릭해보면 옆에 화살표 버튼이 나온다. 그쵸? 이렇게 눌러서 홍보 상자 형태로 나오는데 해당 값 목록으로 A, B, C 이렇게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갈로 2번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유형이 나오는데요. 즉,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신규 과목.txt, txt는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파일은 어떻게 가져오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과목.txt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와 신규 과목 테이블을 생성하시어 어떤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데이터는 콤마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고 첫 번째 행은 열머리 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키는 없음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해당 문제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갈로 2번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외부 데이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외부 데이터를 눌러주시고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새 데이터 원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파일에서 그러면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저희가 가져올 파일은 신규 과목.txt라는 텍스트 파일이죠. 자, 해당 텍스트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 즉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원본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설정해 주세요. 자, 해당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설정하게 되면 아래쪽에 신규 과목이라는 텍스트 파일이 보인다. 그쵸? 자, 해당 데이터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원본 파일을 잘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 테이블로 생성을 할 거다. 그쵸? 그래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는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어떤 고정된 너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구분 기호로 데이터가 구분되기 때문에 해당 구분 버튼 클릭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구분 기호가 어떤 건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저희는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죠. 콤마가 쉼표랑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쉼표 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행은 열 머리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첫 행의 필드 이름 포함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데이터 미리 보기 형태가 나오는데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위쪽은 열 머리글로 인식이 되겠죠.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행에 있던 게 열 이름으로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필드 정보, 뭐 인덱스라든지 데이터 형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 문제에 관련된 내용은 없으므로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키는 없음으로 설정하면 되죠. 기본 키 없음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버튼. 그런 다음에 저희가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건데 테이블 이름은 신규 과목이다. 그쵸? 자, 여기에 신규 과목이 잘 입력된지 확인하시고 신규 과목이 입력되어 있으면 아래쪽에 마침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져오기 단계는 저장할 필요 없고요. 닫기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왼쪽에 보면 신규 과목이라는 테이블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규 과목 테이블을 보게 되면 어떤 이러한 텍스트 파일을 액세스의 테이블로 잘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볼게요. 회원 목록 테이블의 과목 필드는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고 하고요.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라고 하네요. 자, 어떤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유형이 소괄로 3번에 주로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요. 관계 설정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5점을 획득을 하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문제가 정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계 부분은 반드시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아래쪽의 내용을 볼게요.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하네요. 문제에 맞게 해당 부분만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3번의 관계 설정하는 유형을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리본 메뉴 상단에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도구라고 있죠. 자, 해당 데이터베이스 도구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관계 그룹에 관계라고 있습니다. 해당 관계를 눌러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가 사용할 테이블은 회원 목록 테이블과 그리고 과목 테이블이다. 그쵸? 회원 목록 테이블은 있는데 과목 테이블이 없네요. 그쵸? 그러면 과목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는데 위쪽에 보면 테이블 추가라고 있습니다. 테이블 추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추가할 수 있는 테이블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과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과목 테이블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회원 목록 테이블의 과목 필드는 과목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고 하죠. 그러면 해당 필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해당 필드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관계 편집창이 나온다. 그쵸? 여기에서 문제에 나온 내용에 맞게 해당 부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즉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으면 위쪽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문제에 나온 내용과 같이 관계를 잘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샘플 3번을 통해서 DB 구축 유형을 풀어보았고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는 혼자서 25점을 획득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 문제 4번을 통해서 DB 구축 유형을 한 번만 더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